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12번째 한국 시리즈 재패에 단 1승만을 남겨놓은 가운데 이 시각 현재 삼성 라이온즈와 5차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 나가 있는 한신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한 기자, 경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지금은 기아 타이거즈의 5회 말 공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양팀 모두 초반부터 활발히 타격이 터지면서 타격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5회 현재 삼성 라이온즈에 3대5로 뒤지고 있습니다. 선취점은 삼성의 몫이었습니다. 삼성은 1회 초 김지찬의 볼넷으로 만든 2사 1루 찬스에서 디아즈가 우측 담장을 넘기는 홈런, 바로 이어서 김영웅의 백투백 홈런으로 3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기아는 곧바로 반격에 나섰는데요. 1회 말 박찬호의 안타와 김선빈의 몸에 맞는 볼로 맞은 1사 1삼루기에서 나성범의 희생 플라이로 1점을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나 3회 삼성 디아즈가 또다시 양현종을 상대로 연타석 2점 홈런을 때리는 4점 차로 벌어졌지만 3회 말 최용우의 우전 안타로 1점, 그리고 또다시 최우가 5회 1점 홈런으로 따라가 현재 3대5로 뒤지고 있습니다. 기아는 오늘 경기만 잡으면 대망의 12번째 우승에 금자탑을 쌓게 됩니다. 경기는 삼성이 앞서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중반이고 두 팀이 모두 오늘 경기에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한 만큼 승부는 불펜 싸움에서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규 시즌에서 기아 타선이 삼성 불펜을 상대로 강했고 경기를 뒤집어 역전하는 경기도 많았기 때문에 팬들은 기아 선수들이 뒷심을 발휘해주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는 오늘 또 호랑이들의 우승의 순간을 보기 위해 모이든 팬들로 19,300석이 꽉 들어찼고 올 포스트 시즌 16경기 모두 매진 사례를 기록하는 진경 기록을 남겼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37년 만에 홈 안방에서 축배를 든 날이 바로 오늘일지 팬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경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의 뜨거운 열기는 광주 도심 곳곳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시내 곳곳의 광장과 극장, 식당에서는 역사적인 승리의 현장을 만끽하려는 시민들이 모여 있는데요. 김대중 컨벤션 센터 야외 응원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 그곳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경기장 안에서든 밖에서든 기아 타이거즈 팬들은 한 목소리로 역전 승리만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기아와 광주시가 함께 마련한 야외 응원장에 나와 있는데요. 주최 측이 마련한 1,500개 좌석은 물론이고 직접 의자를 들고 나온 팬들까지 이곳 김대중 컨벤션 센터 광장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12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 특히 37년 만에 홈 광주에서 기아 타이거즈가 짜릿한 역전승으로 승리의 축포를 터뜨려주기를 이곳에 모인 시민들은 한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야구장을 옮겨놓은 듯 팬들은 한시도 쉬지 않고 응원가를 목 놓아 부르고 있는데요. 삼성에 선취점을 내주기는 했지만 기아 선수들이 선전할 때마다 이곳 팬들의 환호는 하늘을 찌를 듯 커지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7년 만의 우승을 현장에서 보기 위해 먼 걸음을 마다하는 팬들도 많았는데요. 서울에서 한달음에 달려왔다는 팬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응원을 하고 있나요? 어차피 우승 기아는 오늘 우승합니다. 기아 타이거즈 화이팅! 네, 기아 타이거즈가 오늘 우승할 경우 광주에서 맡게 된 37년 만의 홈 우승인 만큼 광주 시대는 흥분의 도가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팬들의 염원처럼 이곳의 응원 열기가 경기장까지 전해져 기아가 삼성을 꺾고 12번째 한국 시리즈를 재패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시리즈 5차전 야외 응원전이 펼쳐지고 있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이달 초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고서 작가의 책이 100만 부 이상 팔리는 등 관심이 뜨겁습니다. 광주는 작가가 태어나고 자란 곳일 뿐만 아니라 작품 속에 등장하는 도시인 만큼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길 바라고 있는데요. 광주시는 한강 작가의 뜻대로 책을 더 많이 읽고 사는 도시가 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독서 공간입니다. 시민들이 편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 책 읽기에 몰두합니다. 한강 작가의 책 30여 권과 역대 노벨문학상 수상자들의 작품이 곳곳에 비치됐습니다. 자신을 위한 큰 기념관 대신
책 읽는 광주를 만들어달라는 작가의 뜻이 반영됐습니다. 다시 책으로 그 문구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던데 이게 그런 아이들부터 이게 진짜 이게 꾸준하게 생활화됐으면 좋겠다. 광주시는 이처럼 한강 작가의 문학 정신을 잇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구 중흥동에 있는 한강 작가가 자란 집 부지와 새로 지은 건물을 매매하기 위해 집주인과 협상 중입니다. 안 되면 인근 부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독서 공간인 북카페를 조성할 건데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대표작 소년이 온다 명칭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강 작가가 자란 집부터 작가가 나온 초등학교까지 가는 길입니다. 이 등하굣길을 따라서 문학적인 공간을 조성하려는 구상도 나옵니다. 문학길을 만들려는 건데 광주시는 여기에 국비를 유치할 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도서관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 예산으로 책을 구입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책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사는 분위기를 조성을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그다음에 또 작은 도서관, 그다음 지역의 독립서점들 이런 부분들이 좀 역할을 좀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한 명당 책 한 권씩 지원하는 제도가 추진됩니다. 광주시의회는 관련 조례를 올해 안으로 개정해 내년부터 140만 명 광주 시민 중 20%가 우선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공모 방식을 통해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양 대학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혀 내일부터 대학별로 공청회를 갖는 등 공모 절차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 용역사가 제시한 대학 통합 합의 기간인 오늘까지 양 대학은 통합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목포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 통합에 기반한 의과대학 신설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용역사의 공모 절차와는 별도로 대학 통합 취지에 공감했다며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양 대학이 대학 통합에 합의하지 못한 것은 대학 통합 논의가 단기적인 데다 의대 위치와 대학 병원 위치를 두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양 대학은 학령 인구 감소로 앞으로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판단해 대학 통합에 싹은 남겼습니다. 일단 단기적 통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전남 국립의대 설립 절차는 공모로 진행됩니다. 내일 목포대와 순천대에서 의대 설립 공청회가 열리고 평가 기준을 확정한 뒤 1차와 2차에 걸쳐 다음 달 20일까지 공모가 진행됩니다. 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해 다음 달 25일까지 최종 대학을 선정해 정부에 추천합니다. 공모 제안서 평가 11월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평가심사위원회를 통해 서면, 대면 평가, 현장 점검, 종합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역사는 그러나 공모 마감 전인 다음 달 20일까지 양 대학이 통합을 합의하면 통합 의대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시골을 찾는 촌캉스는 평범하지만 편안한 쉼을 원하는 여행으로 꼽히는데요. 이 같은 유행 속에 촌캉스 붐을 유지하기 위한 자치단체들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온 체험객 30여 명이 영암의 드넓은 잔디밭에 모여 있습니다. 탁 트인 곳에서 모형 비행기를 날리고 난생 처음 개구리도 만져봅니다. 청개구리랑 같이 하고 그리고 방앗개비, 여치들도 실제로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푸른 환경에서 보니까 애들이 뛰어노니까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 온실 체험도 한창. 열대과일 이파리부터 주렁주렁 달린 열매까지 도시 아이들에게는 낯설고 신기한 경험입니다. 바나나 원래 그냥 한 개 정도 있을 것 같았는데 엄청 여러 개 붙어 있고 그래가지고 신기했어요. 영암군과 서울시가 도농 상생 협약을 맺고 2020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영암 서울농장. 10여 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2박 3일 코스로 지자체가 직접 숙박시설을 짓고 체험비를 반값 지원하는 등 혜택으로 지금까지 1,000명 넘는 방문객이 다녀갔습니다.
농촌에 다양한 소중한 자원이 있는데 이 지역을 활용을 해서 각 지역의 농가들을 방문하면서 배라든지 단감, 메론 이런 농가들 체험을 할 수 있고 재구매를 하니까 지역도 경제도 활성화되는. 시골로 여행 온 이들을 오래 머물게 하고 다시 찾게 만들려는 노력입니다. 농촌 마을마다 우리 농산물 요리와 동물과의 교감 등 농촌에서만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떠난 아이들은 농촌을 찾아 동물 먹이주기 등 여러 체험을 통해 자연을 만끽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은 자연물을 관찰하고 이렇게 직접 보고 만지는 것에 더 민감하고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체험 관찰을 하면서 좀 탐구심도 길러지고. 이 같은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남의 마을은 모두 160여 곳. 일회성 체험뿐 아니라 일주일 살기, 한 달 살기 등 다양한 지자체 지원에 힘입어 촌캉스 열풍은 나날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초록빛 가득하던 순천만 습지에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국내 최대 갈대 군락지가 황금빛으로 물들며 장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드넓게 펼쳐진 갈대밭이 가을바람에 넘실댑니다. 여름 내내 푸릇하던 잎사귀와 줄기는 황금빛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갈대들이 몸을 부딪히며 빚어내는 소리와 바람에 흩날리는 금빛 물결에 보는 이들은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가을 모습도 가을 모습들이 또 멋있네 보니까. 갈대가 좀 많이 피어 있고 여름에는 좀 푸른 그 느낌. 지금은 말 그대로 황금빛. 뻥 뚫려 있어갖고 시원하고 우선적으로 답답한 게 없으니까 대구에 살다 보면 이렇게 차들도 많고 이렇게 건물들이 많고 하니까 여기. 순천만 습지는 5.4제곱킬로미터, 160만 평의 빽빽한 갈대밭과 끝이 보이지 않는 갯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갈대 군락지로 철새들의 낙원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말 순천만 습지 일대에서는 갈대 축제도 열렸습니다. 갈대 울타리 엮기와 순천만 탐조 등 순천시의 생태 철학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너무 좋죠. 이게요, 한 12월 달쯤 오면 더 좋아요. 이게 갈대가 그냥 이렇게 흔들거리고 그러면 너무 좋아요. 가을의 운치가 더해가고 있는 순천만 갈대밭은 다음 달까지 장관을 이룰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광주 동구가 주최한 행사에 인파가 몰리면서 안전상의 문제로 행사가 중단됐습니다. 광주 동구에 따르면 어제 충장로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열린 라온페스타 행사에 주최 측 추산 700여 명의 시민이 몰렸습니다. 일시적으로 통행이 마비되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안전상의 이유로 행사 중단을 요청했고 주최 측은 남아있는 공연을 취소했습니다. 동구는 시민들이 이렇게 몰릴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안전관리 인원을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지역대장이었던 고성준 씨가 어제 5.18 국립민주묘지를 찾아 전두환의 발포 명령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7공수여단 7지역대장이었던 고 씨는 5월 영령들에게 이제라도 사과하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면서도 전두환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유언비어라고 말했습니다. 고 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당시 불순분자로 보이는 세력이 총을 쐈고 병사들은 공포심에 질려 있었다며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격 명령을 내렸다고 정당한 명령이었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